안녕하세요.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 내용 및 입력 방법 연수를 맡은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 박세희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3년 8월 공시와 관련하여 지침 변경 내역과 주요 항목의 입력 방법, 참고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공시 지침 변경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충원 현황은 당해연도 3월 학기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과 모집 인원, 지원자, 입학자를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신입학 모집 인원은 당해연도 모집 요강에서 공고하는 선발 인원을 입력하는데 모집 인원은 해당 연도의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먼저 입력합니다. 그러나 모집 요강에 학과별로 정원의 모집 인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모집 단위의 정원 외 모집 인원의 총수는 정해져 있으나 학과별 파악이 어려운 전형은 특정 학과가 아닌 기타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집 단위의 정원의 모집 인원 총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 즉 대학 기준으로 입학 정원 제한이 없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과 북한 이탈 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 이 세 개의 전형은 모집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모집 인원 입력 시 실제 입학한 해당 학과에 실제 입학한 학생 수로 각각 모집 인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캐디 2023년 상반기 교육 기본통계조사 지침에 나와 있는 입력 예시를 통해 실제 입력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모집 인원 10% 이내로 모집해야 하며 모집 인원을 각각 20명과 4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두 전형은 자연과학대학 모집 단위로 모집하므로 자연과학대학 정원의 모집 인원의 20+4로 총 24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전형은 모집 단위의 학과별 파악이 어려우므로 특정 학과가 아닌 기타 모집 단위 정원의 모집 인원에 3명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정원의 모집 인원 총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인 3개의 전형 중 장애인 등 전형은 모집 인원을 2명으로 정해 놓았고 나머지 북한 이탈과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은 약간명으로 인원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이 2명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등 전형은 모집 인원 입력 시 입학자 수인 2명으로 입력해야 하며 특정 학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 모집 단위에 2명을 포함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북한 이탈주민 전형으로 수학과에 2명이 입학하고 통계학과에 1명이 입학했으므로 수학과의 정원의 모집 인원에 실제로 입학한 2명을 입력해야 하고 통계학과에 1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는 물리학과에 1명이 입학했다면 마찬가지로 물리학과에 1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입학하는 GKS 장학생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원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 인원과 지원자에는 제외해야 하고 실제로 입학했으므로 입학자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편입학 선발 결과는 전년도 9월 및 당해연도 3월 학기에 편입생이 있는 학과별로 모집 인원과 지원자, 등록 인원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편입학 선발 결과 또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지침서에 따라 모집 인원 입력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입력 방법은 신입생 충원 현황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FAQ를 보시면 2022년부터 2+4 약학대학 편입학생은 정원 외 기타로 입력해야 합니다. 약학대학 학제가 통합 6년제로 전환되었으며 병행조치로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별도 선발하는 약학대학 편입학 정원은 정원 내가 아닌 정원 외로 입력해야 합니다. 편입학 모집 중 후기 모집이 없을 경우에는 4-라-2 장표에서 후기 모집 입력칸을 삭제할 수 없으므로 빈칸으로 두고 저장 및 입력 완료하시면 되며 자동으로 바 처리가 됩니다. 현재는 폐과인학과로 2, 3학년에 편입학 모집을 할 경우 학칙 경과 조치 등을 통해 재적 학생이 폐과 소속으로 남아있고
폐과로 모집을 했다면 학과 모집 단위에서 검색 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폐과대학과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표준분류 자료를 수정 요청하여 폐과 미존치를 존치로 변경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재학생 충원율은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의 학생 정원 및 학생 모집 정지 인원, 모든 학년의 재학생과 학생 정원 대비 재학생 충원 비율을 계열별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기준 고시에 따라 교원과 교지, 교사 확보율 및 재학생 충원율에 모집유보 인원을 제외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등교육 통계 입력 시 입학정원과 모집유보 인원을 별도로 입력하며 공시로 연계될 때 모집유보 인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이 연계되어 공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적학생 현황은 모든 학년의 재학생 및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한 재적학생 수를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재적학생 현황에 학과별로 학생정원을 추가로 연계하여 공시하며 대학원은 학생정원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 학생 현황은 재적학생과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을 공시하는데 중도탈락 사유에는 미등록이나 미복학, 자퇴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중도탈락한 학생 현황으로 공시했었으나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가 변경됨에 따라 수업연한이 아닌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중도탈락한 학생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대학이 아닌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생의 진학 현황과 일반 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현황은 작년까지 고등교육 통계에서 연계하여 공시하였으나 올해는 공시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교육기본통계조사는 졸업 후 상황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취업통계조사에서 진행하지만 취업통계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 말 공표 예정이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시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취업통계조사에서 연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인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인교원 확보율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5대 계열별 학생 수 대비 충족해야 하는 전인교원의 확보 현황을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으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전인교원 확보율의 학생정원도 재학생 충원율처럼 고등교육 통계에서 공시로 연계될 때 모집유보 인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이 연계되어 공시됩니다. 장학금 수혜 현황 항목은 교외 장학금을 외부 재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교내 장학금은 장학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성적 우수와 저소득층, 근로, 재난, 교직원, 기타로 구분하여 학생이 지급받은 장학금 내역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과정의 경우 장학금 통계조사 입력 시에 장학금 및 학비 감면 준수 여부를 대학원이 아닌 학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은 학기별로 학과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재학생 수가 중복 계산될 수 있어 재학생 수 합계산식을 학부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학과가 신설 및 폐지되는 등 하나의 학기에 재학생만 있을 경우 평균 산출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재학생 수 합계와 재학생 수 1인당 장학금 합계는 계산하지 않고 다시로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과와 전공별 재학생 수 합계와 재학생 수 1인당 장학금 합계는 산출합니다. 학자금 대출 현황 항목은 전년도에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인원과 금액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2022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대학원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현황의 학기별 합계는 인원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현황 항목은 학교 간 학점교류 협약이 체결되어 일정 학기 동안
교류학교의 정규 수업을 듣고 그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국가와 대학명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작년까지는 타 대학으로 파견한 인원과 자대학으로 유치한 인원만 공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제화의 질적 관리를 위해 파견 및 유치 기간별 인원을 추가로 공시합니다. 기간별 인원은 학생의 학점 교류 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인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교류한 경우 2022년도 학점 교류 인원에는 6개월 초과부터 1년에 1명으로 집계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는 통계조사에 따라 학기별로 각각 선정하여 2명으로 집계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시기에 따라 1명으로 집계하여 연계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교류한 경우 2022년 학점교류 인원에는 1년 초과의 1명으로 2023년 학점교류 인원에도 1년 초과의 1명으로 각각 집계되어 연계됩니다. 참고로 2022년 내용은 올해 공시하며 2023년 실적은 내년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직원 현황은 대학 소속의 직원 수를 직종에 따라 특정직과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기타로 공시하는 항목이며 대학 소속 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정관과 학교 규칙 및 직제 규정, 산학협력단 직제 규정에 명시된 조직의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법인과 병설 및 부설학교, 부속 병원 및 의료원 소속 직원은 제외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직원 중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도 제외해야 하고 대학의 소속 직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직원 현황을 직종과 고용 형태로 같이 공시했으나 올해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 직종과 고용 형태를 나누어 조사하므로 공시에서도 직종에 해당하는 특정직부터 일반직, 기술직 등만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고용 형태에 해당하는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삭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원은 소속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대학 소속은 임용 시점이 아닌 자료 기준일 시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립대학의 법인에게 직원의 경우 대학 본부 소속이며 법인에게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소속과 인건비 지급 회계가 다를 경우 소속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즉 법인 사무국 소속이나 인건비는 법인에게서 100% 지급할 경우 대학 본부 소속이 아니므로 법인 직원은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인건비가 복수의 회계에서 지급되는 경우 지급 비율이 높은 회계로 중복되지 않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8월 공시 주요 항목 입력 방법입니다. 입학 전형료 수입 현황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입학 전형료 납부 인원 및 수입 총액을 수시 및 정시 모집 시기별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 전형료 수입 총액은 교비회계 수입 항목의 일부인 입시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학부 편입학 및 대학원,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기타 특수과정에 대한 입학 전형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삭제하여 학부 신입학만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학부 신입학의 입력 시 편입학과 대학원, 기타 특수과정은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학과와 학사학위 전공 심화 등도 학위과정이면 신입학 정시 및 수시 모집 시기에 맞게 구분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약학대학 전형에 대한 입학 전형료 수입 및 지출은 편입학이므로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입학 전형료 수입 납부 인원은 총 지원 인원에서 전액 면제자와 감면 대상자, 전액 반환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을 입력해야 하며 입학 전형료 수입 총액은 총 수입 금액에서 면제 금액과 감면 금액 및 반환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또한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출 금액을 수당 및 경비 내역별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 전형료 지출 합계는 교비회계 지출 항목의 일부인 입시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항목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입력하며
교비회계 및 법인에게 지출할 항목의 일부인 기관장 업무 추진비와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을 입력할 때 2022년 결산에 반영된 금액만 입력하면 되므로 만약 2023년 2월에 집행한 경우 결산 마감일인 출납 폐쇄기간 이전에 집행하여 2022년 결산에 반영한 금액이라면 이번 연도에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자는 정산일이 아닌 업무 추진비를 실제 사용한 일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일 기준이 아닌 사용한 일자로 각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업무 추진비가 지출된 곳에 구체적인 거래처명을 기재해야 하며 경조사비 현금 집행 등으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내역에 따른 장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FAQ를 보시면 업무 추진비 현황 항목은 사립대학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하는 사립대학만 공시 대상이며 국공립대와 국립대 법인, 특별법 공립, 특별법 법인은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분교나 캠퍼스 등의 업무 추진비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공시해야 합니다. 본교와 분교에서 각각 집행한 금액이 있다면 각각 공시해야 하며 만약 본교에서 통합하여 집행한다면 본교에 통합 공시하면 됩니다. 본교와 캠퍼스는 통합 집행하는 본교에만 공시하면 됩니다. 동일 법인의 경우 대학 및 전문대학을 각각 본교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각각 공시하시면 됩니다.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은 장애 재학생 수 및 장애인 특별전형 여부, 장애학생 지원센터, 교육 지원 인력 수 등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60분간 운영했고 10명의 학생이 들었을 경우 장애 이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학생의 이수 시간이 아닌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인 60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수혜 장애학생 수는 재학생이 아니고 휴학생, 수료생이더라도 교육 지원 인력의 지원을 받았다면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8월 공시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재학생 수 통합관리 기능입니다. 재학생 수는 직접 입력하거나 원자료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 항목별로 불일치할 때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재학생 수 통합관리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학생 수를 아래 9개 항목에서 각각 입력했으나 이제는 4-마 재적학생 현황의 재학생 수가 나머지 8개 항목 재학생 수에 일괄적으로 반영됩니다. 8월 공시 입력 시기에 당해연도 4-마 항목이 연계될 경우 당해연도 재학생 수가 들어가는 재학생 충원율과 장애학생 지원체제 운영 현황에 반영되며 전년도 재학생 수가 들어가는 나머지 항목은 2022년 4-마 항목의 재학생 수로 일괄 반영됩니다. 앞으로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는 4-마 항목에서만 수정하면 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다른 항목에 일괄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동 반영되는 나머지 8개 항목 장표에서는 재학생 수가 고정값으로 보여지고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10월 1일 기준 재학생 수도 2022년 입력 시스템 내에 재학생 관리 메뉴를 신설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 공시 입력 시기에 캐디에서 자료가 연계될 시에 재학생 관리 메뉴의 하반기 재학생 수가 재학생 충원율과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에 전년도 10월 1일 기준 재학생 수에 일괄 반영됩니다. 2022년 2학기 재학생 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먼저 대학 담당자는 입력 시스템에서 재학생 관리, 재학생 수정 신청 메뉴에서 수정 신청을 하면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8월 초부터 순차적 오픈 처리하게 되고 대학에서 직접 수정하면 됩니다. 대학 담당자가 재학생 입력관리 메뉴에서 수정 후 저장 및 확인 완료를 누르면 관련 장표에 자동 적용되며 장표별로 수정값에 대해 재학생 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8월 공시 일정 안내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월 1일 기준 재학생 수는 재학생 관리 메뉴에서만 수정하면 되며 확인 완료 시 재학생 충원율의 하반기 데이터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의 2학기 재학생 수에 일괄적으로 반영됩니다. 다음 캐디 교육 기본 통계 조사 항목의 2022년 하반기 조사 내용 수정 관련입니다. 2023년 8월 공시 항목 중 교육 기본 통계 조사 항목에 2022년 하반기 조사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 8월에 공시될 값이 오류인 경우 연계된 데이터를 수정하여 8월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에서 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디 연계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먼저 대학 담당자는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메일로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는 접수된 대학에 대해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오픈 처리하며 그 이후 대학에서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학 담당자가 4-라-1 그리고 4-다 항목에서 수정 후 저장 및 최종 확인 완료까지 누르면 관련 항목은 모두 수정 완료됩니다. 2022년 하반기가 아닌 2023년 상반기 교육기본통계조사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7월 말까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통계에서 수정하고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서 재연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세부적인 일정은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8월 공시 일정 안내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공시에 진행한 캐디 항목의 2021년 상하반기 조사 수정 가능했던 사항과 올해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부터 교육기본통계 상반기 조사에서 1년 현황을 조사함에 따라 일부 항목은 하반기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일부 항목은 공시센터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하단의 음영 표시 항목인 4-라-1, 4-다만 대학정보공시에서 추가로 수정을 합니다. 다음은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12-다-2 학자금 대출 현황의 전년도 1학기와 2학기 재학생 수 수정 관련입니다. 전년도 1학기 재학생 수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22년 4-마 항목을 정정해야 하며 7월 말까지 공시 이후 정정을 통해 데이터 정정 시 올해 8월 대학정보공시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2학기 재학생 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재학생 관리 메뉴에서 수정하면 되며 확인 완료 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의 2학기 재학생 수에 일괄적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재연계 요청 게시판입니다. 공시 시기별 입력 기간 중 연계 오류나 원자료 수정에 따른 재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계 요청 게시판에 요청을 해주셔야 재연계가 됩니다. 일부 원자료 조사 기관은 시스템의 사유로 수정된 대학의 데이터만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의 데이터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데이터가 전송되었다고 하여 모두 재연계를 하지 않으며 대학에서 재연계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재연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항목별 관리기관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정 시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연계 요청 게시판의 작성 후 짧게는 하루, 길게는 2일에서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연계 요청 후 원자료 조사 기간에 2차로 다시 수정한 경우 재연계는 1차로 수정한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모두 수정 완료한 후 재연계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최종 데이터가 잘 연계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학위 완료 해제 접수 게시판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실시하는 최종 학위 완료 해제 접수 게시판입니다. 최종 학위 완료 해제는 대학의 공시 총괄 담당자가 할 수 없으며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 시기별 입력 기간 중 공시장표 최종 확인 완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알림이 입력 시스템 대학정보공시의 접수 내에 최종 확인 완료 해제 접수 메뉴에서 해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입력 완료나 확인 완료만 클릭한 경우에는 대학의 공시 총괄 담당자가 대학정보공시 관리에 입력 완료 해제 관리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 내용 및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A 게시판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